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애틀랜타 일대에서 벌인 대규모 단속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당국의 법 집행과 이민사회의 반발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단속국은 이번 세이프 커뮤니티 애틀랜타 작전을 통해 총 122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720명은 범죄 전과자로 확인됐으며 당국은 합법적 체류 수단이 없는 이들을 향한 정당한 법 집행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소문이라며 신원 오인자는 확인 후 즉시 석방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지역 구호 단체들은 체포된 인원의 40%에 달하는 500여 명은 전과가 없는 사람들이라며 단속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구호 단체 측은 무차별적인 기습 단속의 공포로 50여 가구가 스스로를 봉쇄했고 이로 인해 식료품 구입과 아이들의 등교마저 중단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디케이터와 디캡 등 지역 교육부는 학생의 체류 신분을 묻지 않거나 이민 요원 방문 시 영장 제시를 요구하는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당국의 입장과 지역사회의 인권 침해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미국 영주권 심사에서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같은 비연금성 복지 혜택을 받은 이력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새 공적부조 지침을 확정하고 오는 9월 18일 이후 접수되는 영주권 신청서부터 이를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신청자의 소득과 건강, 직업 기술은 물론 본인과 부양가족이 이용한 복지 혜택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영주권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행히 9월 18일 이전의 수혜 이력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날부터는 반드시 개정된 새 신청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기존 양식을 제출하면 즉시 반송 처리됩니다. 전문가들은 접수 시점에 따라 영주권 당락이 갈릴 수 있는 만큼 무작정 복지 혜택을 중단하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미주한인 1세대 트럭 운전사들이 엄격해진 영어 검증 탓에 하루아침에 생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경찰 단속에 걸린 17년 경력의 60대 한인 트럭 운전사가 지시사항을 영어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문제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치러진 상업용 면허 영어 필기 시험에서도 탈락하며 결국 면허 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어 등 다국어로 면허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상업용 차량 규정 적용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필기와 구두평가 모두 오직 영어로만 치러야 합니다. 일상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전문 용어나 경찰의 현장 지시에 취약한 이민 1세대들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입니다. 실제로 적발된 운전자는 한 달째 운전대를 잡지 못해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 한인사회의 우려와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당국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준호 총영사는 20일 조지아주 둘루스에 위치한 H마트를 찾아 직접 예방 전단지를 나눠주며 대면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최근 사기범들은 발신 번호를 실제 총영사관이나 한국검찰청 번호로 둔갑시키는 치밀한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깃이 된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됐다며 체포를 빌미로 겁을 준 뒤 결국 금전 송금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최근 유사한 수법으로 무려 123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으며 영사관에는 매일 40통에서 50통에 달하는 확인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어떤 정부 기관도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발신번호가 관공서로 뜨더라도 의심스러우면 즉시 전화를 끊고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지아를 비롯한 남부 8개 주에 위치한 퍼블릭스 매장에서 판매된 냉동 블루베리 제품의 리콜 수위가 최고 위험 등급으로 상향됐습니다. 미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대장균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던 그린와이즈 유기농 냉동 베리류 4종에 대해 1등급 리콜을 발령했습니다. 1등급은 해당 제품 섭취 시 심각한 건강 피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을 때 내려지는 최고 경고 조치입니다. 실제로 조지아와 플로리다에서는 이 제품을 먹고 12명이 대장균에 감염됐으며 이 중 4명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문제가 된 10온스와 48온스짜리 유기농 블루베리와 혼합 베리 제품은 현재 매장에서 모두 회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국은 소비자들이 아직 가정 냉동고에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발견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귀넷 카운티 당국이 올해 급증한 재산세 이의 신청을 감당하기 위해 심리 인력 증원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카운티 위원회는 재산세 이의 신청 조정위원회를 기존 5개에서 8개로 늘려달라는 결의안을 대배심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6월 이의 신청 마감 이후 안건이 폭증한 데다 사안마저 복잡해져 현재 인력으로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세금 폭탄을 맞은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2021년 이후 주택평가액이 80%나 뛰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동산 업계 역시 카운티 정부가 실제 매매가가 아닌 부풀려진 호가를 기준으로 주택 가치를 매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접수된 이의 신청 규모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만 3천여 건이 접수됐던 2025년의 경우 아직도 900여 건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어 당국의 신속한 대처가 시급해 보입니다. 아틀란타에 능력 좋은 제1로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 전문 로펌. 미국 소송 변호사 협회에서 40세 미만 상위 40위에 선정된 능력 있는 제1로펌. 이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경미한 데미지로 29만 5천 불 승소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맞춤형 서비스, 결과로 증명하는 제1로펌. 470-549-7777.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대규모 마켓 행사가 가짜 사기극으로 드러나 주 당국이 긴급 경고에 나섰습니다. 조지아주 농무부는 페이스북에서 확산 중인 2026 게이트 애틀란타 벤더 앤 아티잔 마켓 행사가 주민들의 대금과 사업체 정보를 가로채기 위한 사기 행각이라고 공식 규명했습니다. 해당 가짜 행사는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포레스트 파크에 위치한 애틀랜타 주립 농산물 시장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광고되었으나 주 농무부는 해당 시장이 실제로 열리지 않을 것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주 당국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 행사 주최 측에 즉각 중단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타일러 하퍼 농업 커미셔너는 조건이 너무 좋아 보인다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며 판매자 모집을 빌미로 대금이나 개인정보, 사업체 정보 등 민감한 세부 정보를 요구하는 온라인 사기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대형 보험사 스테이트팜이 자동차 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총 50억 달러 규모의 현금 배당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인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하루라도 스테이트팜 자동차 보험을 유지했던 모든 고객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해당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기간 내 가입 이력이 있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은 고객의 정보 등록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메일 주소를 등록한 고객에게는 지급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반면 이메일 정보가 없는 고객에게는 우편 안내문과 함께 종이 수표가 직접 전달됩니다. 이번 배당금 지급 대상 차량은 무려 4,900만 대 이상에 달합니다. 규모가 워낙 큰 만큼 각 주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체 지급 완료까지는 앞으로 수개월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테이트팜 배당금 공식 안내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을 드론이 단 30분 만에 배송해주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마존이 미국 애틀랜타를 시작으로 시카고, 시러큐스 등 주요 도시의 드론 배송을 순차 확대합니다. 대상 품목은 식료품과 의약품, 전자기기 등 무게 2.2kg 이하 상품으로 최단 30분 만에 집 앞까지 배송됩니다. 이는 고객들이 자주 찾는 품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용 요금은 프라임 회원의 경우 $50 이상 주문 시 무료이며 $50 미만은 $2 99센트, 일반 고객은 $4 99센트입니다. 미 연방항공청의 까다로운 안전 인증을 통과한 것은 물론 물건을 내려놓기 전 주변에 사람이나 차량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피는 등 안전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2026년 말까지 전국 500개 도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애틀랜타 내 세부 비행 구역과 정확한 개시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치솟는 건강보험료가 직장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보험료 부담만 커지면서 사실상 임금이 깎이는 것과 같다는 한숨이 나옵니다.
실제로 4인 가족 기준 매달 $1,000 이상을 본인 부담금으로 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가족 건강보험의 전체 연평균 비용은 곧 $30,00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강보험을 잃을까 두려워 원치 않는 직장에 매여 있는 이른바 보험인질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미국 직장인 4명 중 1명은 의료비 걱정 때문에 이직이나 은퇴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솟는 물가의 의료비 폭탄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지아 한인부동산협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김지연 기획부장을 차차기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둘루스 1818 클럽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서 단독 입후보한 김지연 기획부장은 회원들의 만장일치 지지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김 차차기 회장은 내년에 부회장직을 수행한 뒤 오는 2028년부터 1년간 협회를 이끌게 됩니다. 김 당선인은 비전 발표를 통해 협회가 회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지역사회에서 깊은 신뢰를 받는 단체가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부동산 전문인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법을 주제로 한 연장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협회는 다음 달 21일 열리는 부동산 엑스포를 시작으로 10월 친선 골프대회와 12월 송년회 등 하반기 주요 일정을 차례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애틀랜타 코리안 페스티벌이 한인 사회를 넘어 귀넷 카운티를 대표하는 주류 문화축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9일부터 이틀간 둘루스 귀넷 플레이스몰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 카운티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니콜 러브 핸드릭슨 카운티 의장이 명예대회장을 맡아 개막식 당일 한복을 입고 직접 축하 메시지와 함께 공식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행사 기간 경찰관과 소방관을 대거 배치해 안전을 책임지고 공공시설과 디지털 스크린을 활용해 대대적인 축제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원활한 급수 시설 지원과 행사 후 청소는 물론 저소득층과 시니어를 위한 입장 혜택 등 다각적인 실무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재단 측과 카운티 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코리안 페스티벌을 지역사회의 핵심 다문화 축제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주요 소식들이 교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지혜로운 이민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급변하는 이민 정책과 로컬 치안, 생활 경제 소식까지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